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또 새벽을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이 가지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자마자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멀어진 사람, 두 번째 지나간 과거, 세 번째는 타인의 평가, 네 번째 상대의 반응, 다섯 번째는 자신의 약점이더라. 이 5가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 멀어진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함께 했던 사람과 그 멀어진 거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삶의 방향 차이일 뿐입니다. 이 붙잡고 있던 손을 놔야 내 손이 다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또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법이죠. 두 번째,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자. 지난 일에 곱씹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후회와 회한은 한 번으로 족하다.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배낭을 가볍게 줄여야 더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지 맙시다. 칭찬도 비난도 결국 상대의 의견일 뿐이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꾸준하게 나아갑시다. 언젠가 세상은 여러분의 편이 될 거다. 네 번째는 상대의 반응에 매달리지 맙시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베푼 친절이라도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상대의 반응에 집착하지 말자. 내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걸로 족하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약점에 매달리지 마세요. 매달리는 거 아닙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강점이 더 도드라져 보이도록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겠죠. 약점에 매달릴 시간에 내 강점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한번 잘 곱씹어 보십시오. 삼성의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 이 정인호 부회장이던데 이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이끌면서 삼성의 2인자로 불렸던 정인호 부회장이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네요. 2017년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해체 후에 임시조직으로 출범한 사업지원 TF가 정식 사업지원실로 개편이 됩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약 8년간 이어져온 비상체제를 완전히 끝내고 제도약을 위한 조직과 인적 쇄신에 나섰다는 평가죠. 삼성은 7일 사업지원 TF 사장단과 임원의 위촉 업무 그 변경에 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사업지원 TF장에서 삼성전자 회장 보좌역으로 업무가 변경이 됐고 정 부회장은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되는 등 사업이 이 정상 궤도에 오른 시점을 맞이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스스로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네요. 정 부회장은 2017년 2월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삼성을 떠났다가 같은 해 11월 사업지원 TF장으로 삼성전자에 복귀해서 그룹 내 최고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됐던 사업지원 TF가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변경이 됐고 신임 실장은 박학규 사업지원 TF 사장이 맡고 최윤호 경영진단실장은 사업지원실 전략팀장으로 주창훈 사업지원 TF 부사장이 사업지원실 경영진단팀장 그리고 문희동 사업지원 TF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피플팀장으로 발령났다. 피플팀장은 또 뭐야? 하여튼 전략 경영진단 피플 이렇게 3개 팀으로 개편된 이 사업지원실은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발굴에 집중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지원 TF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해체된 미래전략실을 대체하기 위해서 설립된 일종의 비상조직이었습니다. 미래전략실 과도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의사 결정으로 비판받았던 만큼 관계사의 그런 사업 조율과 현안 대응으로 역할이 제한이 된 거죠. 삼성전자 측은 사업지원실 개편이 컨트롤 타워의 부활은 아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랜 기간 TF로 돼 있던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죠. 사업지원실은 3개 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과거에
홍보, 법무 등 6개에서 7개 팀을 두고 있던 미전실보다 규모가 훨씬 작다고 합니다. 다만 체계 안팎에서 사업지원실이 미래사업과 투자, 인사 등 핵심 의사결정에서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있고, 한편 삼성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포럼을 열고 지난 12년간 진행한 미래기술 육성 사업 성과를 외부에 처음 공개를 했네요. 미래기술 육성 사업은 삼성이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민간 주도 기초과학 연구 지원 공식 사업이랍니다. 공익사업. 삼성은 12년간 총 1조 5천억의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누적 880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1조 1,41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서류 작업 때문일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실이 10일로 예정된 재계총수의 간담회를 돌연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7일 대통령실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김동관, 정기선, 서정진 이렇게 회장들 재계 총수랑 갖기로 한 간담회를 취소했다고 하네요. 이 간담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대한 격려 차원에 마련됐었는데, 이 관세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고, 기업이 이 대통령에게 국내 투자, 고용 확대와 협력업체 지원 방안 등을 선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정의선 회장은 경주에서 만난 이 대통령에게 이번에 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그 신세를 꼭 갚겠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죠. 재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간담회 취소 배경에 대해서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작업이 늦어진 게 원인으로 보인다. 일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간담회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는데 통상 안보 협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 시트 작업은 미뤄왔어요. 대통령실은 6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이 팩트 시트 발표 시기가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 간의 최종안에 준하는 문화를 마련했고 미국 행정부 내 조율은 남은 상태다.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만인 7일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신중론으로 돌아가더라. 대통령실 관계자도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 유관부서 간의 협상 내용을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로봇도 뜨고 있죠. 로봇. 삼성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경쟁력을 책임질 10대 유망 기술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인공지능 산업의 급부상으로 함께 떠오른 반도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 기대수명 130세의 슈퍼 센티네리언 시대에 대비하는 이 포스트 휴먼까지 아우르는 10대 유망 기술을 두고 삼성과 각계 전문가들은 기술 추세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0대 유망 기술을 보니까 4개 분야, 10개 기술, 반도체, 차세대 컴퓨팅 분야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바이오 컴퓨팅, 차세대 컴퓨팅 아키텍처, 에너지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는 스마트 열관리 솔루션, 대체 에너지, 그리고 AI 기반의 배터리,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의 바이오 치료제가 10대 기술에 포함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인간 보조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포스트 휴먼과 신체 인지 증강 솔루션이 지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재미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